안녕하세요. 축진먹입니다. 주간 PL 베스트 4라운드. 총 5경기에 10팀 선수 중 베스트를 선정해 봤습니다. 아스날, 노팅엄, 웨스트햄, 토트넘, 브렌트포드, 첼시, 벌리, 리버풀, 맨시티, 맨유 중에서 골라봤고요. 감독은 토마스 프랭크로 2주의 감독을 선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르테타도 잘했고 펩도 잘했습니다만 세트피스에서의 준비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고 또 지난 경기에서 겪었던 그런 어려움들을 이번 경기에서는 바로 해소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서 저는 프랭크를 선정해 봤고요. 이제 한 명씩 포지션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골키퍼는 잔루이지 돈나룸마입니다. 맨더비 무실점 승리의 주인공 중 하나입니다. 특히나 은베모의 발리슛을 막아낸 건 정말 엄청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세슈코가 중간에 오프사이드 트랩 깨가지고 슈팅을 시도했던 장면이 있는데 적절한 때 나와서 몸으로 또 막아줬거든요. 물론 이제 핸들이나 오프사이드가 그 당시에는 선언될 수도 있었지만 VAR 돌렸을 때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라 일단 막고 봤어야 되는데 돈나룸마가 그런 것도 잘 막아내줬습니다. 그리고 코너킥 상황에서 공중볼 처리할 때 돈나룸마가 또 안정적인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캐칭 능력 좋았고요. 펀칭 능력도 저는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코너킥 상황에서 수비들이 자신에게 압박할 때 손으로 밀어내는, 힘으로 밀어내는 그런 모습들이 저는 긍정적으로 봤고요. 역시나 막을 건 막아주니까 무실점으로 경기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확실히 트래포드에 비해서 몸이 두껍고 그러다 보니까 힘 좋은 골키퍼의 느낌이 났습니다. 센터백 첫 번째는 요슈코 그바르디올입니다. 저는 오라일리가 기본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오라일리가 은베모나 후반에는 아마드 같은 선수들을 어떻게 잘 눌러줬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그바르디올이 그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수비해야 될 장면들이 나오면 잘 걷어내주고 잘 막아주고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빠른 스피드, 넓은 커버 범위로 결국 은베모를 잘 억제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그바르디올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체감이 되게 또 크게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왜냐면 시티가 그동안 그바르디올 없이 게임을 했었는데 확실히 그바르디올이 돌아오니까 후벤디아스도 조금 더 안정되는 느낌이 있고 후벤디아스, 그바르디올 이렇게 두 명이 같이 플레이하면 최상의 조합을 이룰 수 있다는 걸 또 느끼고 있어요. 그바르디올이 넓은 커버 범위 보여주면서 멀리까지 나가서 커팅하고 후벤디아스는 최후방 수비수가 돼주는 그런 그림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바르디올이 돌아온 거 시티의 수비진의 안정에 매우 큰 도움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센터백 두 번째 크리스티안 모스케라입니다. 모스케라는 영입 이후 자신의 이름을 확실히 각인하고 있습니다. 저렴한 이적료와 어린 나이, 제가 봤을 때는 아스날이 초개꿀 영입을 했다 이렇게 표현해도 무방할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인 수비 능력이 되게 뛰어나고요. 끝까지 발을 넣어서 걷어내는 능력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백으로서 좀 요구받는 능력인 안정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튀어나갈 때와 튀어나가지 않아야 할 때에 대한 구분도 저는 괜찮은 편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냥 센터백 수비맨디 같은 느낌이 있어요. 뭔 얘기냐면 플레이가 좀 군더더기가 없다고 해야 될까요? 자기가 할 것만 차분하게 잘 해주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팀에 다 슈퍼스타만 있을 수 없고요. 그 와중에 묵묵하게 자기 역할을 해주는 선수가 사이사이에 꼭 끼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저는 모스케라라고 생각합니다. 막 슈퍼 패스까지는 없지만 안정적으로 뒤에서 돌리는 것도 가능하고 전진 패스도 깔끔하게 나갈 때가 꽤 많습니다. 그 다음 센터백 세 번째는 크리스티안 로메로입니다. 로메로는 토트넘의 수비 리더 역할을 제대로 해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로메로가 전반 무실점으로 토트넘을 넘기게 해준 그런 선수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역시나 이번 경기에서는 베리바락에 전달하는 환상적인 어시스트가 있었죠. 로메로의 이런 어시스트가 다른 센터백과 다르다고 하는 이유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로메로는 되게 이미지만 봤을 때는 막 상남자, 마초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리고 카드 수집할 때 약간 거친 모습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뭔가 패스도 좀 투박할 것 같고 그런 선입견이 있는데 패스는 또 진짜 예쁘게 잘 줍니다. 괜히 세리에에서 수비수 상을 받은 선수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롱패스, 전진패스 이런 것들이 토트넘 플레이를 더 고급지게 만들어준다고 볼 수 있고요. 지금 토트넘이 좋은 분위기를 가져가는데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저는 수비진의 부상이 없다는 겁니다.
그걸 이유로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반더벤, 로메로, 포로 이런 선수들이 시즌 초반에 계속 유지되다 보니 또 토트넘이 실점도 한 번밖에 안 하면서 좋은 경기력을 유지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은 라이트백입니다. 라이트백은 압두코디르 후사노프입니다. 튀어나오면서 하는 수비의 달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빌드업 과정뿐만 아니라 세트피스에서도 저는 튀어나온 수비를 잘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상대가 오픈 플레이에서 깔아주는 그런 공을 커트할 때 앞으로 툭 튀어나오면서 하는 수비도 좋고, 그 다음에 세트피스에서 떨어진 그런 바운드볼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후사노프가 잘 처리해줍니다. 그리고 그냥 일반적인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도 바운드볼을 처리하는데 좀 능력이 괜찮더라고요. 이제 유튜브에서 해설 말고 현장에 음성이 들리는 그런 컨텐츠들이 있잖아요. 그때 보면은 수비수들한테 지도자들이 바운드 시키지 말라는 주문을 좀 할 때가 있더라고요. 왜냐면 이 바운드를 시키면 그만큼 변수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바운드 되기 전에 공을 잘라라 뭐 이런 식으로 주문할 때가 있는데, 지금 후사노프 같은 선수는 그 바운드 됐을 때도 변수를 만들지 않고 처리하는 그런 능력들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수비를 빠르게 따라가는 스피드 보유하고 있고요. 빠른 스피드를 바탕으로 한 넓은 커버 범위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후사노프라는 선수의 전진성, 플레이 스타일, 앞쪽으로 빠르게 뛰어가는 거 이런 것들은 충분히 칭찬받을 만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미드필더 첫 번째입니다. 마르틴 수비멘디입니다. 아스날의 3대0 승리의 1등 공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박스 타격 능력이 기본적으로 저는 괜찮다고 느꼈습니다. 특히나 헤더 상황에서 적절한 위치에 있고 그거를 돌려내는 테크닉이 확실히 좋다. 수비멘디는 그냥 축구를 잘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도 득점하는 게 무리가 없다 이렇게 느꼈고요. 기본적인 볼 전개 능력과 안정적인 후방 빌드업 능력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뒤에서 아스날이 상대 1차 수비 라인을 편하게 빠져나가는데 아주 큰 도움을 주는 선수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저점이 매우 높고 기본기가 좋다. 이거는 항상 수비맨디를 표현할 때, 평가할 때 따라오는 그런 얘기들이고요. 계속해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클러치 능력까지 이번에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이런 클러치 능력까지 있다? 뭔가 로드리가 생각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고요. 수비맨디가 또 아스날에서는 대체 불가한 존재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미드필더는 모이세스 카이세도입니다. 역시나 카이세도는 국밥 그 자체였어요. 아무래도 이 프리미어리그에서 상위권에 도달하는 팀들은 이런 국밥 선수들을 하나씩 보유하고 있더라고요. 리버풀은 흐라벤베르, 아스날은 수비맨디나 라이스, 맨시티는 로드리, 첼시는 카이세도입니다. 어쨌든 간 센터백 라인과 미드필더 라인을 이어주는 이 3선 선수가 기본적으로 안정이 되고 높은 클래스여야 평균적인 성적이 높다는 걸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브렌트포드의 조직적인 역습을 1차 커팅하는 장면들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이게 하이라이트엔 많이 안 남기는데 풀경기에서 보면은 카이세도가 커팅했기 때문에 내지는 압박을 했기 때문에 상대 공격의 템포나 속도가 줄어드는 장면들이 정말 많거든요. 이거는 풀경기를 봐야지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브렌트포드가 또 나름 짜임새 있는 역습을 가져가려고 할 때 카이세도가 끊어준 게 또 큰 역할을 했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첼시가 후반전에는 좀 공격적으로 갔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풀백들도 공격적으로 올렸어야 하고, 그럼 뒤에를 커버해주는 선수가 필요한데 거기서도 카이세도가 큰 역할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 카이세도의 장점 중에 가려진 부분이 저는 패스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워낙 커팅하고 에너지틱하고 그런 이미지가 부각되다 보니까 이 패스 능력에 대해서 그냥 평범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패스도 상당히 깔끔하고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카이세도는 저는 육각형 미드필더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득점도 너무 좋았죠. 승리를 만들 수도 있었던 그런 클러치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 다음 카이세도급의 선수가 부상 없이 계속 나온다는 거, 이거 자체가 또 미친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보여준 게 카이세도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 다음 미드필더 세 번째 루카스 베리발입니다. 토트넘에서 가장 가파른 성장 곡선을 보여주는 미드필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친듯이 많이 뛰는 하드워킹, 이 베리발의 기공자 내지는 왕자 같은 외모와는 다르게 눈에 띄는 부분들이죠. 그 다음 침착하게 템포에 적응하는 느낌, 그런 것들도 좀 있습니다. 확실히 유로파리그 때보다는 훨씬 더 침착해진 느낌이 있고요. 베리발이 이렇게 성장해준다면 또 토트넘의 핵심 미드필더 중에 한 명으로 자리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사실 토트넘이
이런 스타일의 미드필더가 지금 필요하긴 해요. 프랭크 감독이 아무래도 가운데에서도 수비적인 밸런스를 중요시하다 보니까 많이 띄워줄 수 있는 자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을 베리발이 정확히 충족시켜주고 있다, 이렇게 느꼈고, 선천적으로 타고난 피지컬을 잘 이용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런 피지컬은 자기가 두께 같은 건 키울 수 있지만 키 같은 거는 좀 타고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베리발이 거의 188 정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키를 또 잘 살려서 경합하고 몸싸움할 때도 잘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베리발이 앞으로 어떻게 플레이 스타일이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정도의 플레이 스타일을 유지하는 데는 지금의 몸이 딱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득점 시의 감각, 헤더로 돌려놓는 거, 이런 부분들은 또 놀라운 부분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겠고, 베리발이 만약에 이 부분까지 성장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정말 무서운 육각형 미드필더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레프트 윙 제레미 도쿠입니다. 이번 4라운드 도쿠의 고점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었던 라운드고요. 특히나 루쿠쇼를 확실하게 제친 장면은 진짜 클러치 능력을 제대로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너무 눈이 즐거웠던 장면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홀란드한테 어시스트 줄 때도 매우 간결했죠. 사실 도쿠가 자꾸 공을 발에 잡아놓고 플레이하려는 경향들이 있었는데 또 밀어줄 때는 그렇게 바로 밀어주니까 홀란드가 더 확실한 피니싱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경기와의 차이는 좀 간결했다는 게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도쿠가 그때는 한 명 제치는 거에 만족을 못해서 뭐 2명, 3명 제치려다가 템포가 늦어지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냥 한 명 제치고 패스 내주고 한 명 제치고 패스 내주고 이런 것들이 간결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도쿠는 앞으로도 이런 일관된 경기력을 유지하고 싶다면 1대1은 거의 다 이기니까 1대1 이기고 그 다음 플레이만 어떻게 개선해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1대1 이기고 패스, 1대1 이기고 슈팅, 이런 것들만 빨리 간결하게 만든다면 더 무서운 선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라이트 윙은 노니 마두에케입니다. 여태까지 제가 마두에케를 뭐 오랜 시간 봐온 건 아니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마두에케라는 선수에 대한 데이터 중에서는 가장 고점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사카가 없는 동안에 또 다른 자원을 발견할 수 있지 않았나 싶고, 뭐 경기 영향력적으로는 진짜 요새 마두에케가 너무 미쳐가지고 엄청난 모습을 보여주는 선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1대1 돌파로 계속해서 변수를 만들어주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1대1 돌파가 다른 추가적인 이득들도 가져왔죠. 그래서 저는 마두에케 슈팅 타이밍과 간결함만 개선된다면 더더욱 좋은 선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끔씩은 또 공을 끄는 듯한 모습이 느껴져서 줄 때 빨리 주고 때릴 때 빨리 때리고 이런 모습이 더 생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폼이면 사카의 경쟁자라고 얘기해도 무방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사카가 초반에 나오다가 안 나와서 그런 기억이 옅어졌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정도면 건강한 경쟁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은 스트라이커 엘링 홀란드입니다. 당연히 예측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득점은 당연히 말할 필요 없이 좋았습니다. 홀란드라서 더 쉽게 들어가는 듯한 느낌이 있었고요. 저는 이 플레이 상황에서도 홀란드가 아래쪽으로 많이 내려올 때도 있고 리턴을 되게 잘 주는 느낌이 있었어요. 리턴 주고 자기는 바로 뛰니까 힘을 원할 때만 쓸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이 이 홀란드의 득점력을 증폭시켜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게임을 결정짓는 건 결국 골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골을 넣는 게 홀란드의 가장 큰 능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티 입장에서는 이 스트라이커 졸업이라는 게 진짜 큰 부분이 될 수 있어요. 앞으로 팀의 스쿼드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스트라이커를 보유하고 있다는 거, 이거는 훨씬 더 쉽게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번 주의 베스트 11입니다. 제가 11명을 잘 정리를 해봤는데요. 골키퍼 돈나룸마, 포백은 그바르디올, 모스케라, 로메로, 후사노프, 그 위에는 카이세도, 수비맨디, 그 위에 도쿠, 베리발, 마두에케, 홀란드입니다. 반더벤, 에제, 오라일리, 사르, 뭐 이런 선수들도 저는 후보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제가 느꼈을 때는 여기 있는 베스트 11 선수들이 더 잘해주지 않았나 싶고, 센터백 중에 뭐 그바르디올, 모스케라, 로메로 이렇게 3명 중에 한 명도 포기할 수가 없어서 약간은 기괴한 구조가 완성되긴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맨시티가 오랜만에 많은 자리를 차지하게 됐거든요. 지금까지 이 컨텐츠 할 때 시티가 많이 제외되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5명 저는 집어넣어 봤거든요. 그런 것처럼 시티가 이번 주에는 정말 좋은 경기를 보여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이렇게 저만의 베스트 11을 한번 구성해 봤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베스트 11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